나이가 30대 초반인데요. 네. 예, 애 앞으로 한 3억 정도에서 전세 끼고 네. 저 투자로서 3억 만원 데를 제가 찾다가 어. 전문가님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0대가 네. 돼도 여전히 자녀 문제는 더 부모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자녀 대신 또 연락을 주셨는데 3억 네. 정도로 지금 갭 투자를 조금 보고 계신다란 말씀 주셨어요. 혹시 네. 지역적으로는 좀 보신 지역이 있을까요? 지역은 특별하게 없는데 네. 출근은 지금 그 안양 범계역 쪽으로 출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출근이 가능한 것도 어. 있지만 투자로서 괜찮은 데를 좀 찾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그럼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또 거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양 범계 쪽으로 직장을 다니고 계신 자녀분의 투자 계획 한번 대표님과 하나하나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녀분이 30대 초반 결혼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지금 아드님이 3억이면 많이 벌어놨네요. 아, 저기 본인이 번 돈은 한 8천밖에 안 되고요. 네네. 나머지는 부모님에서 이거 빌려주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부모 찬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집값도 많이 오르고 또 자녀분들도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드니까 네. 미리 내 집 마련도 해줄 겸 만약에 네, 또 아드님이 또 거주라도 비과세가 되면 네. 원금은 다시 가져오더라도 네, 그 가격 상승한 부분을 자녀한테 도움이 되면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요즘은 자금 출처 조사를 좀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잘 하셔가지고 꼭 네. 보면은요. 이제 내가 이제 집을 사고 나서 잔금하고 나면 한 6개월 정도 국세청에서 자금 네. 출처의 그 내역에 따른 자료 조사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 DM이 발송이 되면 우편 받게 되시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일단은 어느 지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 2억 2천을 주는 게 좋느냐라는 거 네.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네. 아드님이 현금을 한 8천만 원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아드님한테 증여를 과거 10년 동안 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무상으로 증여가 5천만 원 가능하네요. 네. 예, 이것은 그냥 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1억까지 도와주는 건 무상으로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증여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유상으로 1억까지는 증여세 10%에다가 미리 선납을 한 10%또 할인을 해주니까 증여세가 900만 원 발생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아드님이 이제 큰 아드님이세요? 애기 하나예요. 하나예요. 네. 네. 만약에 또 둘째, 셋째가 있으면은 줬다가 뺏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줬다 뺏어가지고 또 둘째, 셋째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네. 경우에는 전액 다 전액 다 돈을 차용을 해주고 차용금 다시 뺏어오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정도 유상으로 증여를 해서 증여세 900만 원 정도 국세청에 내주는 것도 우리나라에 내주는 거잖아요. 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부모 차용 한 7천만 원 가능하겠네요. 그죠? 네. 네. 예. 이자는 몇 프로인 줄 아시죠? 네. 몇 프로예요? 4.7%요. 우리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4.6%입니다. 네. 네. 그리고 왜 이 차용 부분을 좀 낮추려고 하냐면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면 네. 이자에 대해서 부모가 아들로부터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있어요. 이자 원천징수 세액. 네. 이자에 대한 세액이 25.7%인가 25.4%인가 정도 돼요. 네. 예, 네. 요 정도도 있는데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1년에
이자가 1,000만 원 이상이면은 신고를 안 하셔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4.6%의 이자를 하시고 이자를 내시고 만약에 그냥 무상증에 5천만 원만 하고 증여세를 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1억 7천을 아들한테 빌려주고 이자 4.6%를 받으시면 역시 1,0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 차용증을 썼어요. 그죠? 가만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를 해야죠. 신고하는 것보다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공증. 네. 공증을 받는 것은 첫 번째 우리 그 법무법인 같은 데서 공증하는 회사가 있죠. 네. 네, 죄송합니다. 공증하는 그런 법무법인에다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좀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네. 예, 비용이 조금 높습니다. 뭐 많지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확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정. 우리가 보통 전월세, 임대 계약서를 할 때는 확정일자 어디 가서 받죠? 주민센터요. 네,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받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 차용증 관계의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등기소에서 받습니다. 등기소. 네. 등기소에서 인지세 1,000원 들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바쁘신 분들이 등기소가 멀리 있는 경우에는 또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서로 이 공직이라는 게 확인의 과정이잖아요. 네. 예. 저기 우체국 가가지고 우체국에서 이렇게 서로 한 부, 두 부, 이게 아드님 거 보니 거 세 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용 증명이라는 거 있죠. 내용 증명 등기로 발송을 해놓으면 됩니다. 요것도 한 23천 원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3억을 가지고 어디를 사면 좋겠느냐. 네. 3억을 가지고 일단 아드님이니 3억 정도 있으시니까 기왕이면은 좀 안정적으로 오르면서 혹시 결혼하면 직접 거주도 하면 좋죠. 네네. 예, 그리고 만약에 거주를 못하게 되면 전세를 놓고 다른 데 또 직장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아까 직장 위치가 범계역 안양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안양 정도면 투자할 데가 몇 군데가 있네요. 범계역 쪽으로 보면 일단 갑자기 생각하는 게 한양 아파트가 생각이 나네요. 1단지, 2단지, 3단지, 6단지. 여기 아파트가 PC 공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비록 층고는 높으나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라 재건축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우리 아드님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아이들이 아직은 사랑으로 있기 때문에 좀 낡은 집에 살더라도 자산을 좀 불려주는 쪽 하면 좋겠죠. 네네. 예. 여기 한양 아파트 범계역 그 위쪽으로 보면 샛별 한양 들어보셨죠? 네네. 아세요? 잘 몰라요. 근데 내내 해야죠. 모른다고 하셔야 되는데. 예? 찾아보려고. 예, 네네. 지금 저는 네. 그냥 연설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니까 내내 하시면 안 돼요. 몰라요라고 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옛날 직장 다닐 때 저는 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인데 영어도 못하는 동료들이 예스 하다가 망한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범계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범계역에 보면 범계역 위쪽으로 보면 샛별 한양 6단지, 1단지, 뭐 2단지, 3단지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위쪽으로는 월판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여기 보면은 운곡공원 쪽에 여기 월판선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계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권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안양도 이제 서울의 확장 개념으로 보면 하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장 네. 개념으로. 기왕이면은 아드님이 직접 거주를 2년 하면 좋겠죠? 네네. 왜 그렇죠? 거주 요건. 예, 거주 요건이 아니고 거주 2년을 채우면
비과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비과세. 근데 당장은 3억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네. 결혼을 하시게 되면 며느리도 어느 정도 자금 좀 보태고, 그리고 아드님도 보태면 그 전세를 대출과 본인의 어떤 그 모은 돈으로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2년 거주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비과세로 팔아가지고 또 돈도 좀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도 좋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직장 인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아까 그 피시공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시공법이 하고 보통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 RC공법, 피시공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PC 붙어 있는 P자는 이게 프리캐스트라고 그래가지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파트의 벽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를 보통 보면은 RC 공법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철골을 짜가지고 콘크리트를 여기서 붓는 방식으로 가지고 짓는데 단단하고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런데 PC 공법은 쉽게 말해서 조립식으로 아파트를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조립식으로 지은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이가 어렵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때문에요. 요즘이야 조립식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조립식으로 지은 것들은 다시 이게 그 리모델링 하게 되면 골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요 새빨 아파트에 사시다가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재건축하면 가격이 좀 오르죠? 네. 오르면은 우리 아드님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가격도 오를 수 있는 그걸 하시고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샛별 한양 이렇게 글자도 많으니까 그냥 우리 한양 도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드님한테 아들아 범계역 위에 한양이 있나 봐라. 한양 아파트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피시공법으로 지어진 걸 꼭 건축물 대장에 확인을 하고 그걸 재건축을 가능할 수 하니 한번 투자해 보렴. 그리고 나중에 너도 결혼 생활해서 어느 정도 가격 오르면 갈아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자녀분들 잘 결혼도 시키시고 또 노후 대책도 잘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